이 시간에는 국제계약 (International Contract) 국제계약서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즉 국제계약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계약서에 빈번히 사용되는 법률 용어, 전번 시간에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국제계약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 소개했고, 두 번째는 국제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에 대해서 설명했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로 본 유튜브로서 국제계약서에 빈번히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에 대해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세 가지 주제는 국제계약서 작성할 경우 참고하거나 벤치마킹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계약서에 빈번히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계약이라는 것은 국제 간에 발생되는 모든 거래나 약속, 협약,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과 당사자들 간의 책임과 의무를 문서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컨트랙트와 어그리먼트라고 있는데, 컨트랙트는 협의의 개념이고 법적 요구와 강제성이 있는 반면에 어그리먼트는 강의 개념이며 합의를 뜻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컨트랙트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상호 인지되고 체결되는 법이며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고, 어그리먼트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상호 인지하고 합의하고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컨트랙트와 어그리먼트를 안다면 영문계약서를 이해하고 작성하는 데 보다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 32가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and와 or가 있습니다. 접속사입니다. 이 and와 or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and와 or를 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shall, must, 어떤 경우에 shall을 쓰고 어떤 경우에 must를 써야 될지 이 조동사를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ay, will, 뭐 할 수 있다는 건데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 may를 쓰고 어떤 경우에 will을 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witness. witness는 이하를 보증한다 하는 계약서의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계약서에 처음에 등장하는 전문입니다. 전문의 법률적인 용어로서 witness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주 사용하는 간용어입니다. 그 다섯 번째, in witness whereof, 뭐뭐 이상을 증거로 하는 것은, 이거는 계약서 후문의 마지막에 항상 나타나는 in witness whereof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마지막 계약서 문구에 in witness whereof 어쩌고저쩌고 나타나는 것이 이상을 증거로 어떻게 계약을 맺는다 하는 뜻을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서에 나타나는 것은 herein, hereinafter, hereafter, hereby, hereto, heretofore, hereunder, hereof, herewith, 이런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안에서는 herein이고, 보험계약 중에서는 hereinafter고, 보험계약 이후는 hereafter고, 그리고 보험계약에 의해서는 hereby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hereto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체결까지는 heretofore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 하에서는 hereunder고, 보험계약의는 hereof고, 보험계약과 함께는 herewith입니다. 이 herein, hereinafter, hereafter, hereby, hereto, heretofore, hereunder, hereof, herewith, 이러한 뜻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there, thereof. there, 여기가 아닌 거기를, 즉 본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이나 문서를 뜻할 때 there, thereof 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닌 거기라는 뜻으로 there and thereof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비용의 부담, 여덟 번째, 뭐 비용 부담은 at the expense of 혹은 at the burden of, 뭐 비용 부담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무엇의 판단에 따라서, 뭐뭐의 판단에 따라서 할 때는 아홉 번째, at one's discretion, at one's discretion, at your discretion, 당신의 판단에 따라서. 열 번째는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책임을 진다 할 때는 but not limited to, 이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할 때 but not limited to 하는 것이 열 번째입니다. 그 다음 11번째, best effort,
best endeavors.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best effort, best endeavors. 12번째, commission or omission. 자기 또는 부자기 불이행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하면 입금 처리될 때 주로 크레딧, 돈을 준다, 줄 게 있다, 입금 처리될 때는 크레딧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라고 간주한다. 18번째, 뭐뭐라고 간주한다 할 때는 deem, consider, regard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이행한다, 계약이 발효되다 할 때 execute. 15번째입니다. 그 16번째, 뭐 목적을 위해서는 for the purpose of. 1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17번째, from time to time. 그 다음에 18번째, 면책하다는 indemnity입니다. 19번째, 빠른 시간 내에 할 때는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라 보통 immediately 혹은 within a reasonable time 하고 씁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함께 혹은 개별로 우리가 책임진다거나 사인할 때 공동으로 사인하거나 혹은 개별로 사인한다. 혹은 이럴 때 jointly and severally 함께 혹은 개별로 공동으로나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21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withstanding. 그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on the basis of. 그 다음 뭐뭐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otherwise. 23번째, 뭐뭐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otherwise.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24번째는 단수 조건이 있을 때는 provide. 할 때 provide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째, 책임이 있다 할 때는 responsible or liability. 그 다음에 뭐뭐의 조건에 따라 26번째 조건에 따라 할 때는 subject to. 그 다음에 계약이 종료되다 할 때는 27번째 계약이 종료된다는 terminate. 그 다음에 뭐뭐의 범위 내에서 할 때 28번째 뭐뭐의 범위 내에서 할 때는 to the extent. 그 다음에 29번째 뭐 요청이 있을 경우 upon one's request, upon your request.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30번째 불이익을 주지 않고 without prejudice to. 그 다음에 뭐뭐 할 의무나 약속 없이 할 때 31번째 without commitmen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번째 영어가 아닌 법률 용어로서 계약서에 자주 쓰는 용어가 force majeure, 불강력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릅니다. 그다음 bona fide, 선의로, 메모란담, 합의서, mutuis mutandis, 준용하다, 프로레타, 비율에 따라서, vice versa, 반대의 경우도 같아, in lieu of, 뭐 대신에, per annum, 1년에. 이것은 영어가 아닌 일반적인 외국어로서 대부분이 부릅니다. 이 계약서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 32가지의 일반적인 법률 용어도 될 수 있고 영어도 될 수 있는 이것이 계약서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는 COPTA@ 다음 주 넷으로 연락해 주시면 관련된 계약서에 필요한 지원이나 계약서의 샘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